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홍천 정원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날짜는 11월 3일 금요일이고요. 사실 오늘은 홍천 정원을 둘러보러 온 거는 아니고 홍천 농업고등학교에 강연이 있어서 왔다가 온 김에 이렇게 정원도 한번 둘러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사실 이제 정말 가을이 찾아왔고 곧 겨울이 이제 올 거기 때문에 정원에는 그렇게 보여드릴 거는 많지는 않아요. 특히 지난 추석쯤에 제가 와서 이제 안개나무들 좀 자르고 이런 영상들 보여드렸었는데, 최근에 사실 큰 공사가 한번 있었어요. 그때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홍천 집의 수도가 이 땅 아래에서 터져 가지고 이쪽이에요. 이렇게 원래는 수도가 집 뒤로 해서 뭐 이렇게 다 이어지는 건데, 이쪽 파이프가 터지는 바람에 여기서 계속 물이 새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올해 봄부터 그런 상황이 계속 됐어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식물들을 좀 옮기기가 어려워서 공사를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공사를 한번 싹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저기 수도가에서부터 이렇게 집을 삥 둘러서 여기를 싹 한번 파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좋아하는 이 수국존도 한 반 정도가 이렇게 파여졌다가 다시 심어 놓은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저쪽에서 노랫소리가 조금 오늘은 계속 들릴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돌아오는 주말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끝났을 텐데, 홍천에 이제 사과축제가 매년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축제 중이라서 혹시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가 여러분들 제2수국존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놓은 그 정원이었어요. 여기에는 이제 수국들을 4주가 심어져 있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다이아만트 러지 목수국이 이렇게 심어져 있었는데, 수도가 여기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다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이거를 다 뒤집었어요. 여기도 보도블럭 있던데도 다 이렇게 뒤집었다가 이렇게 다시 깔아 놓은 거거든요.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작업은 다 아버지께서 해주셨는데 너무 깨끗해졌어요. 원래 이 수도를 제가 보여드린 적은 없었는데 물의 수압도 좀 약했었고 좀 지저분했었는데, 이제는 물을 좀 틀어봐도 물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정원에 물을 주기도 조금 쉬워졌고, 여기가 워낙 추운 동네다 보니까 이 수도가 잘 터지지 않게 뭐 또 보수도 해주셨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먼저 보여드리자면, 원래 있었던 이제 수국 사형제가 심어져 있었는데 팠다가 그대로 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강전정을 아버지께서 미리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제 물론 저랑 상의를 통해서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기로 결정을 한 건데,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겨울에는 다 위에가 죽을 거기 때문에 뿌리라도 겨울이 올 때까지 좀 잘 내릴 수 있도록 좀 위를 쳐줘서 양분 손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 이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이 집이 보시면 위에가 이렇게 이상한 지붕으로 살짝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비가 한두 방울씩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비가 내려도 이 지붕에 좀 가려져 가지고 여기 뒤에까지는 비가 잘 안 맞고 이 앞쪽에만 비가 맞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가 정말 사방에서 들이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얘네 수국들을 심을 때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라서 원래 한 여기쯤에 이렇게 4개가 심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비를 못 맞을 때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이 화단 자체의 크기를 조금 더 늘렸어요. 원래는 한 이 안쪽에 여기서 끝났었는데 한 20cm에서 30cm 정도 이 폭을 좀 더 늘리고, 이 수국들도 조금 더 비가 내렸을 때 잘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아마 잘 자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뒤쪽에도 이제 메인 수국존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수국들보다 사실 이쪽에 있는 수국들이 더 매년 꽃을 잘 피우거든요. 얘네가 물론 당년지 수국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이제 집으로부터 이제 북향에서 불어오는 찬바람 좀 막아주고 이 앞쪽에도 이렇게 정원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렇게 탁 트인 데보다는 좀 바람을 막아줘서 여기가 조금은 꽃이 잘 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국들이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초미니 비비추도 그대로 이제 팠다가 이렇게 다시 심어 놓으셨다고 해요. 이제 메인 수국존으로 가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낙엽이 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파리에 단풍도 많이 들어있고 상태가 많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상하게 올해는 꽃을 많이 피우지 않아서 좀 서운하긴 했는데 이제 꽃을 피우는 애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파란 색깔로 예쁘게 꽃을 피웠는데 내년에는 좀 꽃을 잘 피워주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방법들을 사용해 볼 거예요. 사실 이번 겨울이 오면 그때부터 차근차근 한번 준비를 해줄 건데 지금 여기도 보면 원래 있던 거보다 아버지가 새로 이렇게 방부목을 짜서 만들어 주셨는데 얘네가 시간이 지날수록 뿌리들이 자라나오니까 이 방부목들이 터질 것처럼 막 이렇게 뚱뚱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아버지께서 이렇게 방부목 하단을 새로 싹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새 철심을 박아 가지고 얘네가 밖으로 이렇게 뚱뚱해지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저랑 이렇게 부모님이 여기 항상 상주를 하고 있다면 굳이 이렇게 제초 매트랑 이런 방부목을 사용해서 화분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자주 오지 못하다 보니까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식물들을 정말 최소한으로 심어서 가꾸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왜냐면 가끔 너무 인위적이고 좀 안 예쁘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가 막 오고 있어요. 비가 와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수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더 추워지면 뭘 해줄 거냐면 이 위에 또 이제 바크를 사서 바크 멀칭을 한번 싹 해줄 거예요. 바크도 좀 깔아주고 원예용 상토도 한 이 정도의 한 3cm, 4cm 정도 뿌려주려면 한 4포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 작업도 한번 해줄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당년지 수국이라도 얘네가 겨울 동안에 뿌리가 건조하게 되면 그 이듬해에 꽃 피우는 그 양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올해가 그랬거든요. 작년,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제가 관리를 항상 해주다 못 해준 게 뭐였냐면 여기에 이제 멀칭을 해주는 그 작업을 못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또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올해 딱 막상 딱 생각해보면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올해는 이제 낙엽이 좀 다 지고 나면 여기에 멀칭을 좀 해주고 겨울에도 그리고 한 번씩 와서 물을 충분히 줘서 뿌리가 이제 건조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또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작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요 한 5개, 6개, 한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파였다가 다시 이렇게 심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안 파여지고 살아남은 애들은 저렇게 이파리들이 싱싱한 데 비해서 얘네들은 좀 축 처졌죠. 아무래도 포크레인으로 뿌리 통째로 드러냈다가 다시 심었다 하더라도 뿌리에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어서 이렇게 약간 시드는 것 같지만 이제는 슬슬 이제 성장하는 시기는 끝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이 중간중간에 제가 해놨던 삽목이 아니고 휘무지 해놓은 것들이 곳곳에 보이긴 하는데 여기도 몇 개 남아있긴 하네요. 얘네들도 내년 봄에는 조금 다시 자리를 잡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제일 걱정되는 애가 바로 이 다이아만트 러지 목수국인데요. 얘도 딱 위치를 보시면 뭔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원래는 얘도 여기가 얘 자리였거든요. 이 딱 건물 이 모서리에다가 굉장히 작은 거를 심어 놨었어요. 그냥 2줄기짜리 줄기가 2개짜리 1년짜리 그 삽목묘를 심어서 지금 6년 차가 됐고 내년이 6년 차인가 아무튼 5년 정도 키웠을 거예요. 횟수가 아니고 만으로. 근데 이렇게 잘 컸는데 여기를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다 보니까 얘도 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얘를 다른 데다 옮길까 하다가 저는 이 자리가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심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조금 뿌리를 건드리다 보니까 내년에 어떻게 자라게 될지 살짝 걱정도 됩니다. 올해 정말 예쁘게 컸었고 단풍도 굉장히 예쁘게 들었고 지금은 이제 좀 못생겨졌는데 굉장히 예뻤거든요. 그리고 또 좀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옮기다 보니 여기 살짝 저는 못 봤어요. 아버지가 보셨는데 여기에 살짝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상처를 입어서 이렇게 포대 있잖아요. 녹화마대로 칭칭 감아주고 이렇게 약간 기부스처럼 해놨는데 내년까지는 이렇게 해서 딱 달라붙을 수 있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도 굉장히 잘 심어 놓아 주셨고 내년이 어떻게 될지 한번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국은 뭐냐면 아버지 친구께서 꽃을 안 피운다고 보내주신 그런 수국인데 이것도 작년에 왔었어요. 근데 얘는 당년지 수국이 아니다 보니까 홍천에서 적응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이렇게 거의 한 줄기만 살아남았는데 이렇게 꽃대가 이제 생기는 것 같은데 아마 너무 추우니까 꽃을 못 피우겠죠. 얘는 한번 상태를 보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비추밭은 어떻게 없앨까 하다가 그래도 나름 비비추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서 그대로 놔두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잘 안 보여드렸던 수국존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신기한 그런 현상이 있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집 왼편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제가 여름에 한창 장마 때 이 수국 생장점들을 잘라서 저기 노지에다가 삽목해놨던 그 곳 있잖아요. 창고 앞 공간 거기다가 얘도 한 3년 전쯤에 심어 놓은 거였거든요. 얘는 삽목면은 아니고 엔들레스 썸머 그 화분에 팔았던 거 제가 공동구매할 때 아마 가져온 그런 모종일 거예요. 그거 2개를 심어 놓았는데 한 2년 차까지는 뭐 맨날 삐리삐리하게 성장을 하다가 작년부터 꽃을 좀 많이 피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빛이 조금 부족한 공간이다 보니까 잎에 이렇게 상처도 많이 없고 화상도 많이 안 입고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공간에서 수국들을 키워보고 있는데 이 수국도 조금 관리를 잘 해주면 여기서도 잘 클 것 같습니다. 비료를 챙겨준 적도 없고 그리고 흙 자체도 굉장히 안 좋은 흙이에요. 양분이 거의 없는 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잘 자란 거 보면 여기도 이제 겨울에 똑같이 멀칭을 조금 해주고 내년 봄에는 비료도 조금 챙겨주면서 좀 예쁘게 관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옆으로 이제 삽목이들 잘 살아있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다 살았죠. 이것들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수국을 더 이상 심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 봄에 분명히 얘네가 죽진 않고 다시 새싹을 올릴 거거든요. 그때 뭐 이벤트를 하던지 어떠한 방법을 좀 찾아봐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방법은 전국에 계신 이 수국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어느 정도 수국 케어가 가능하신 분들을 좀 모아서 좀 테스트 같이 뭔가 키워가 보고 이런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씩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헤라클레스 목수국도 한 5개 꽂아뒀는데 사실 목수국은 가을 삽목이 그렇게 잘 되는 편은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연중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 정도 살아남은 것 같은데 목수국은 내년에 한번 또 삽목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가 제3 수국존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가 벌써 재작년 여름이죠. 작년 여름인가요? 작년 여름인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에 이제 구독자님 중에서 이 수국꽃이 정말 안 펴서 제가 이제 분양을 받아온 그런 개체들이 있는데 홍천에서도 올해 많이 피워주지는 못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꽃이 조금씩 피우기는 하는데 이 정도 갖다가 수국꽃을 피웠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도 대부분 이제 엔들레스 썸머 시리즈의 수국들인데 저도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뭐가 문제인지 열심히 좀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올해도 꽃이 안 피운 거라면 얘네가 너무 좀 빽빽하게 심어져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빼곡하게 심어뒀는데, 얘네들도 이제 내년 봄쯤에는 조금 솎아서 좀 나눔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공간을 널찍하게 쓸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안에 뿌리들이 너무 많아서 양분을 못 먹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는데, 열심히 한번 키워서 원인을 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 수국들을 옮겨 심을 때 떨어져 나온 그런 애기 순들이라든지 꺾인 줄기들 다 이렇게 땅에다가 바로 심어 놓았던 것들인데, 이렇게 꽃이 몇 개가 피었어요. 요거는 이제 엔들레스 썸머 시리즈 중에 트위스트 앤 샤우트, 그러니까 약간 산수국 피가 많이 들어간 이 수국인데, 산수국 피가 좀 들어가서 그런지 얘는 큰 문제 없이 꽃을 잘 피우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굉장히 예쁜 잎을 보여주고 있는 이 식물은 또 제가 좋아하는 떡갈립 수국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 올해 봄에 이제 처인원예 종묘에서 판매를 했던 그런 개체들인데,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겹꽃이고 하나가 뭐 반겹꽃인가, 아무튼 제가 지금 당장 이름을 까먹었는데, 유독 얘는 잘 자라는데 얘가 좀 잘 안 자라고 있어요. 이 떡갈립 수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라고 하고, 개체, 그러니까 품종에 따라서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얘한테는 정말 예쁜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제가 또 좋아하는 목수국 품종 헤라클레스예요. 진짜 큰 꽃을 피우는 그런 목수국인데요. 이렇게 두 주 제가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벌써 얘가 작년 가을에 한 이맘때쯤 심은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에서 길게 도장지가 뻗어나온 그런 모종을 제가 구입을 한 거였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원래 가지들이 몇 개가 보이는데, 이거를 잘 큰 거를 심고 곁가지, 원래 모체에 있던 그 가지들을 다 자르고 얘만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굵기가 많이 굵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또 이렇게 짧게 가지치기를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가지를 뻗게끔 그런 식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지금 계속 전정을 해주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자연스러운 다간형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올해 여름에 목수국 꽃이 한창일 때 가평 아침고요 수목원 가서 정말 큰 30년 넘은 목수국 보여드렸잖아요. 굳이 외목대를 고집을 안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또 멋있어지는 게 이 목수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 더 키운 다음에 저희 집 앞마당에 또 작은 화단이 있거든요. 그걸 조금 다듬어서 얘를 그 메인에다가 한번 심어 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쯤에 옮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성장 과정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 와서 심어준 나비 바늘초 굉장히 잘 이렇게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 흰색 꽃이 피는 거랑 이렇게 분홍 꽃이 피는 거 두 개씩 가져와서 심었는데, 내년에는 정말 풍성해지겠죠. 그런데 또 야생화를 잘 키우는 구독자님들께서 이거 너무 많이 심으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게 내년쯤 되면 좀 조금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나비바늘초가 생각보다 금방금방 많이 퍼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따닥따닥 붙여서 심은 거라고 하셔가지고, 내년 봄에 한번 상황을 봐서 조금 더 널찍이 떨어뜨려 주든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키도 좀 커지고 굉장히 예뻐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오자마자 바로 심어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꽃나무인데 지금 초점이 잘 안 맞죠. 한 뼘이 조금 안 되는 크기의 나무입니다. 이거는 백겹도화예요.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인데 하얀 색깔 꽃이 피고, 게다가 겹꽃으로 장미처럼 이렇게 꽃을 피우는 그런 복숭아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것도 2년 전에 제가 천안의 어느 길거리에서 굉장히 예쁜 꽃나무를 발견했는데,
그건 벚나무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찍은 영상을. 그때 많은 분들이 저거 백겹도하다, 정말 예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구하고 있었는데 이걸 또 파는 곳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구독자님들 중에 이렇게 접목을 좀 하실 줄 아시면서 이 백겹도화를 집에서 키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 요거를 작년에 이제 올해인가? 올해 봄에 이렇게 접목을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을 시키신 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분양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홍천에 이렇게 심어 놓고 이제 바로 꽃이 내년에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엄마랑 아빠가 이 영상을 볼진 모르겠지만 복숭아 나무는 집에 심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복숭아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은행나무, 무늬 은행나무가 이제는 벌써 여기는 너무 춥다 보니까 이렇게 낙엽이 다 졌습니다. 워낙 이제 은행나무 자체도 튼튼한 나무이다 보니까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곁눈들, 이런 잎눈 이런 것들이 이제 월동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귀여워지게 예뻐지게 자랄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옆에 이제 클레마티스, 이것도 제가 통으로 옮겼잖아요. 여기 있던 거를 정말 통째로 옆으로만 살짝 옮겼는데 지금 상태를 봐서는 이게 멀쩡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집에 갈 때 요거 씨앗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이 클레마티스 씨앗 파종이 가능은 한데 정말 오래 걸린다고 하거든요. 지금쯤이면 이제 수확을 해도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 말씀으로는 이 씨앗 자체가 한번 추위를 겪어야 이제 발화가 좀 잘 된다고 하시거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딸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안개나무 삼총사 중에 중간에 이제 자엽 안개나무는 이식에 실패를 하고 이렇게 영레이디랑 골든 스피릿 노랑 색깔 이파리를 다는 요 두 개만 강전정을 해줬잖아요. 굉장히 잘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전정을 하고 나서 조금 불안해 가지고 이 나무 고수님들에게 또 질문을 드렸어요.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일찍 한 건 아닌지 또 혹은 너무 심하게 자른 건 아닌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다행히 잘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심은 거, 저번 주가 아니죠, 벌써 한 달 정도 전에 제가 추석 연휴에 와서 심은 크리스마스 로즈도 이제 막 좀 적응을 한 것 같아요. 벌써 크기가 많이 컸습니다. 이파리도 많이 나오고 새 이파리들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올해는 너무 아직 애기다 보니까 꽃을 큰 기대는 하진 않고 있고 여기서 포기가 좀 잘 자라서 내년 겨울쯤 이맘때쯤부터 이제 꽃을 보여주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벚나무, 정말 여기가 좀 깨끗해지기도 했으면서 살짝 휑해지기도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원래 다 제가 씨앗부터 심어 놓은 벚나무들이었는데 다 이제 잘라내고 이렇게 하나만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얘도 내년에 또 꽃을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가지마다 꽃을 지금 달아놨을 텐데 좀 가지를 많이 건드려서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벨 수국들도 올 여름에 옮겨 심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완벽하게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애들도 보이고요. 이제 까마귀도 울고 아주 시끄럽게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나벨 수국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점점점 포기가, 제가 저기 까마귀가 있는데 목소리가 좀 크네요. 그리고 노랫소리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년에는 점점 포기가 차가지고 이렇게 아나벨 작은 길 정도 될 거를 조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장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봄에
재작년 봄인가요? 벌써 시간이 가물가물한데 서울 장미원에 갔다가 사온 데이비드 오스틴 장미 2주. 원래 이거를 제가 화분에 심어서 한 2년 정도 키웠을 거예요. 큰 화분에 심어서 그 화분을 원래 저기 땅 안에다가 심어가지고 키웠었는데 너무 잘 자라는 걸 확인을 했지만 어차피 정원이 있으니까 이제 정원으로 옮겨 심은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데이비드 오스틴 장미의 제임스 골웨이라는 품종이고, 여기 옆에 있는 게 더 제너러스 가드너, 제가 원래 좋아했던 품종이었어요. 근데 고래가 훨씬 잘 크는 것 같아요. 얘는 벌써 위에까지 많이 자랐는데 이 제너러스 가드너가 조금 잘 못 자라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데 원래 비슷한 크기였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이 제임스 고레이 같은 경우에는 와 진짜 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그라데이션 이렇게 지구 안에는 분홍색, 그 다음에 겉에는 약간 흰빛이 띄는데 방금 여기 뜬 그 꿀벌이 나와서 제 귀에 붙어 있어가지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여기 위에도 이렇게 꽃이 피어 있고 이렇게 꽃봉오리도 있고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안에도 이렇게 두송이가 너무 예쁘게 피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일단 장미들도 뭔가 좀 조치를 취해 줄 거예요. 사실 장미는 별다른 거 해줄 건 없고 병충해 예방약 같은 거 잘 쳐주고 비료만 잘 챙겨주면 좋거든요. 1년에 한 3번 정도 비료를 주라고 하는데 이 장미 전용 비료가 또 있어요. 요거는 로즈골드라고 부르는 장미 전용 비료인데 요거를 이제 모든 장미에 한 줌씩 좀 뿌려주고 갈 거예요. 일단 영상 끝나고 어떻게 할 거냐면 호미로 이렇게 여기 옆에를 좀 파서 여기다 묻어주는 형식으로 좀 장미 비료를 한 번씩 주고 그 다음에 갈 거예요. 이 애들도 너무 잘 자라고 장미가 거진 없는 요게 썸머스노우라는 장미예요. 하얀 색깔 장미를 피우는 애인데 이것도 이제 강전정 하고 나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도 한 번씩 약 주고, 약이 아니고 비료 한 번씩 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를 빨리 옮겨줘야 되는데 더 추워지기 전에 요게 이제 율마 중에 숫 율마, 아델라 율마, 또 원종 율마라고 보시면 돼요. 키가 거의 3m에 육박하는데 이거를 이제 빨리 진천으로 더 추워지기 전에 옮겨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와서 냉해를 입기 전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추석 연휴 때 와서 심은 토종 흰 진달래와 만병초도 아직은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파리가 살짝 노리끼리해 보이는 게 철분이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살짝 의심은 되지만 지금은 굳이 뭐 철분제라든지 다른 양분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추워지면 여기 아래에다가 피트모스를 조금 더 깔아주고 솔잎도 좀 덮어주고 그 다음에 잠복소, 그 집부로 된 걸 좀 해서 올해는 조금은 월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 흰 진달래 같은 경우에도 따로 뭐 이렇게 몸살하지 않고 잘 버티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꽃봉오리 같은 게 보이곤 있는데 내년에는 피어질지 모르겠어요. 역시 같은 방법으로 피트모스 좀 덮어주고 솔잎을 좀 덮어주는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약도 봄에는 너무 예쁜데 이렇게 가을 겨울에는 너무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줘서 조금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하는데 어차피 뭐 내년에는 예쁜 모습 보여줄 거니까 이렇게 살짝만 보여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틀란티스의 지금 상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꽃을 많이 피웠었는데 제가 맨날 올 수가 없다 보니까 꽃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점점점 번져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 3화분 정도 심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벌써 한 2-3년 전에 심어놨던 것 같은데 요런 식으로 이제 옆으로도 침범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줄기가 자라 나와서 이렇게 옆에 이제 뭐 땅에 닿으면 여기서 이제 또 뿌리를 내고 점점 뻗어나갈 걸로 보이는데 여기 옆에 무늬 은행나무가 있으니까 이 화단 옆으로 번지지는 않게끔 한번 키워 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얘는 노지 활동이 또 너무 잘 돼요. 지금 보시면 이게 좀 텅 비어 보이는 것 같아도 안쪽에 보면
이렇게 새순이 바글바글하게 있거든요. 이제 요 상태로 겨울을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년 봄이 되면 또 바글바글 이렇게 올라와서 엄청 예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좀 공간에 여유가 있거나 하면 요것들을 다 잘라가지고 흙에 푹 꽂아만 주면 또 번식력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워낙 공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키우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예쁜 모습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옆에는 또 제가 씨앗을 발화시켜서 키우는 토종자두 고야나무가 이렇게 두 그루가 있어요. 사실 제가 씨앗을 심어서 발화 시도한 거는 솔직히 다 죽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어미 고야나무 밑에 당시 자연 발화한 걸 제가 두 개를 갖고 와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씨앗으로 발화한 거다 보니까 두 개가 좀 달라요. 요 옆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숲이 색깔이 약간 희끗희끗하지만 얘는 약간 좀 붉은 그런 느낌을 보이기도 하고, 분명히 이파리가 달려있을 땐 둘 다 고야나무였던 것 같은데 아예 다른 나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씨앗을 딱 심은 데서 갖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나무를 잘 아시는 분들 보시면 이게 혹시 고야나무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강전정하고 뿌리도 다 털어서 분갈을 했던 블루베리 사형제의 소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블루베리를 전문으로 막 키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가지를 다 잘랐잖아요. 근데 또 이게 블루베리 고수님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또 피드백을 주셨어요. 이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를 한 4개에서 5개 정도, 그러니까 굵은 가지죠. 요런 것들을 한 4개에서 5개 정도만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매년 가장 오래된 그런 도장지 굵은 것만 한번 잘라내주고 옆에 나오는 요걸 살려서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굵은 가지 하나만 제거를 하면서 키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많이 커진 이유가 여기 사과축제에서 틀어놓은 노래가 왠지 저작권에 걸릴 것 같아서 목소리를 이렇게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빨리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블루 에로우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급하게 지금 이제 영상을 좀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내년 봄에는 좀 더 시간을 내서 좀 이 홍천 정원 모습을 잘 보여드릴 수 있게 자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급하게 이제 종료를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